알아서 전화가 왔어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깊은 밤에 잠 못 들고 근데 나야 눈물 흘린 적 없나요? 아 그래? 우리 지금 잘 녹음하고 있어. 그 하려면 지금 해야 돼. 왜냐면 때로는 나를 좀 일기장에 내 얘기도 아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면 잘 될 텐데. 그래, 오늘 쓰시나요? 우리 아니 나를 만나 술 갖고 올라와. 짝술 분위기인데 지금. 행복했나요? 얜 또 술이야 녹음하는데. 네. 나의 사랑 술 가져와. 라디오 자파명이 대선 특집 대명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선 주자 명식 초대석. 네 맞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지었고요. 딱히 대명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예. 예, 두 뭔가- 번째 시간입니다. 좀 좋네요. 뭔가 대마초 같은 느낌도 네, 나고. 그걸 노렸습니다. 예. 대선 특집 대명초 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낯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아마입니다. 네.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걸로 소개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다른 거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창의력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예,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재인 편 녹음을 저희가 1월 5일에 했고 음. 오늘은 반기문 편입니다. 오늘 1월 25일이죠.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예. 그 우려했던 것처럼 약간 그 20일 동안에 변화가 좀 있긴 그렇죠. 합니다. 뭐 하루하루가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네. 때니까. 그러니까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선 관련해서는 음. 우선 그때 문재인 편 말미에 음. 강훈 선생님께서 음. 추상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들으신 것 같아요. 뭘 아직 방송도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 근데 문재인 편 언제 나가는 거야? 설 전날이요. 설 전날. 네, 아. 나갈 건데요. 지금 뭐 벌써 뭐 공약 거의 뭐 공약집이라고 해도 좋을 뭐 책들과 예, 문재인 선수님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공약을 구체적으로 네. 살갑게 다가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시 이제 저번 패배의 어떤 그 단점을 극복할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막 우리끼리 한 말인데. 네. 야 분명히 이게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망구 우리 생각이고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후보가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문재인 때리기를 시도했는데 예, 뭐 잘 맞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 전략들이 다 실패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가고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죠. 그 옆에서 이렇게 문재인이 이렇게 때렸어요 주먹으로. 근데 그 주먹을 피하는 게 아니고 주먹을 이렇게 감싸 안아요. 너무 그런- 오바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예. 죄송합니다. 반박할 건 반박하고 네, 있어.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좀 움직이는 공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단어들도 좀 되게 문재인스럽고 사실 광화문 대통령이랄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바라던 연임제 네. 개헌을 하자 이 말씀인가요? 말씀도 예, 뭐 나는 그건 유승민도 바라고 뭐 남경필도 바라고 다 잘 바라요. 안 들리고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봐야지 공정하지 않겠니? 예.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분인데. 너무 편파적이야 네. PD가.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참고로 근데- 그분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거 뭐야? 정숙이 신랑. 예. 뭐 오늘 어쨌건 문재인이 주인공은 아닌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간에 이런 거 살짝 언급하고 가는 거고요. 오늘 주인공은 반기문입니다. 네. 뭐 맞닥치 않은데요. 음. 한 명의 유권자로서 그냥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녹음이 정말 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몇 번 접었다가 다시 편 상태라서 예. 예,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도 기자님, 예, 우선 간단한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반기문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반기문 지지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예. 레알? 아 있죠. 지금 반기문 이 방송을 전국 지지율로 나눈다면
지금 그래도 대선 지지율 2위신데. 근데 그게 정말 반기문 표예요? 그냥 박근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랑은 반기문 지지층은 좀 다르긴 하죠. 많이. 다르긴 하겠네. 황교안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자를게요. 어쨌든 반기문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심볼입니다. 그 어떤 위험도 회피하는 귀신 같은 처세술. 야, 이게 굉장히 좋은 카피다. 예. 너가 썼니? 아니요, 저희 기사랑 인용해서 저희 기사에 나온 내용이랑 해서 같이 얘기 드린 겁니다. 어쩐지. 제 모든 출처는 딴질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박 카피는 제가 쓰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뤄낸 고속 승진.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까지 마땅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업무로 보내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네. 다시 조국을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고 천명한 나이가 무려 74세. 74세의 정치 루키를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루키. 역대 신기록 아닙니까? 그렇죠. 74세 이제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출신의 사실 대통령은 예. 한 번밖에 없었죠. 네. 아주 잠깐이지만 최규하 대통령 네. 역시 외무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도 참 외교관으로서 최규하 대통령 하면은 되게 사실 이미지가 안 좋고 막 우유부단한데 실제로 외교부 장관 할 때까지 그 외교 업적은 엄청 좋았거든요. 존경받는 공무원이었고 대통령에서 망쳐서 그렇지. 갑자기 또 선생님 말씀하니까 또 약간 오버랩 되긴 하네요. 그러게요. 이제 하면서 짚을 건데 네. 잠깐 설명드리면은 1944년 일제 강점기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야, 요게 중요해. 충청북도 출신이라는 거. 예. 그쵸. 참고로 이 충청북도 음성군은요. 제가 1981년에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갔던 농활지가 충청북도 음성군이었습니다. 음성군 봉곡리. 친반기문 아닙니까? 굳이 정말 어거지 있는 예. 다 짜내자면 예. 그렇다 이거. 상당리는 아니고 저는 봉곡리. 봉곡리. 뭐 근데 지금 그쪽 동네는 거의 반기문 성역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뭐 동상이든 집이든 생가든 가면은 반기문 월드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50년대까지는 제법 유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센병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정도로 선행을 베풀었다는데 그의 평생 선행의 철학은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카더라라는 카더라. 말이 있습니다. 왜 카더라라고 하면은 반기문에 대한 책을 쭉 보면은 네. 너무 많이 나왔고 그 대부분이 정말 다 위인전스러워서 이분이 한번 유엔 총장으로 돌풍을 일으킨 분이기 때문에 칭찬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낭독하는 대표로도 뽑혔고요.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깡촌의 참담한 영어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비료 공장에 살던 미국인들을 찾아다니며 영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노력의 아이콘입니다. 왜 영어를 배우냐는 친구들의 질문에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3 때는 또 유명한 이야기, 대표로 뽑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왔고요. 충주에서는 아직도 어르신들이 야, 반기문이 고3 때 케네디 만나고 왔다 이러면서 회자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합니다. 네. 외무고시가 그때 사라져서 살짝 멘붕이었는데요. 군사정부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시위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맨 앞에 설 때도 잦았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ROTC를 생각하다가 뜻이 있어서 현역으로 군 입대를 했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군생활 얘기는 뭐 오래돼서인지 잘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애석하네요. 예, 그래도 뭐 가신 건 맞죠? 군필은 했다. 네. 예. 복무 후에도 공부를 계속했는데 고시도 없어졌는데 왜 공부를 하냐는 질문엔 역시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고요. 네. 1970년 부활한 외무고시를 차석으로 패스한 후에 외무부로 들어갑니다. 가족들은 평생 1등만 하다가 처음 2등을 해서 얼떨떨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또 연수원 시절에는 또 수석을 했어요. 예. 이분도 거의 1등 인생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 부활할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그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그냥 인생 자체가 뭐든지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그냥 천성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강원 선생님이 풀어주시겠지만. 네. 그리고 1972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모두가 바라는 미국 대신 인도를 택합니다. 네. 평생 멘토 중 한 명인 노신영 전 총리를 만나고요. 이분이랑 노신영 전 총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네. 뭐 안기부 부장이기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신 이분 때문에 뭐 거의 고속 승진을 계속 하고요. 동기들보다 항상 먼저 승진해서 승진을 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공로명 장관 시절에는 자네는 승진이 너무 빠르니 내가 천천히 승진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상사들의 신임을 독차지했고 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반기문이 전설이에요. 네. 이른바 반기문의 반만큼만 해라라고 해서 반반이라고 불렸다 아. 하더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반. 예. 그 이후에는 뭐 94년 김영사 정부 시절에 뭐 제네베 협의 참여하고 97년 황장엽 망명 때 필리핀 밀사로 날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나중에 연도별로 나오면서 짚으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반기문 신화가 그래서 점점 끝나갈 쯤이다 싶을 때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에 그를 외교 보좌관으로 선임합니다. 네. 반기문과의 대화라는 책에 의하면 노 대통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 대사는 내 가정교사가 되어주세요. 나는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후 참여정부의 자주외교 라인과 은근한 갈등을 빚으면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했고요. 정동영은 그에게 반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날차가 예. 꽤 나지 않나요? 있어도 이제 그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정동영은 뭐 통일부 장관이나 이쪽으로 노선인데 반기문 씨는 굉장히 좀 북한이라고 하면 사실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북한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친하게 지내서 안 된다. 이런 노선들이 그 전 생애를 걸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 뒤에는 알고 계신 대로 2006년 참여정부의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딱 뭐 간단하게 뭐 프로필 하나 더 하자면 살짝 네. 더 하자면 1963년 봄 이후에 네. 서울대생 시절부터 54년이 가까워지도록 거의 단 한 번도 네. 집권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한 적이 없다. 아. 좀 체제 옹호적이다. 하지만 일은 굉장히 잘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잘하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이 체제 옹호적인 사람 중에도 일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뭐 이쪽 세계 김기춘이라고 하면 또 너무 심한 나쁜 말이고 네. 하지만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고 정말 워커홀릭인 네.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셔가지고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네. 전국을 막 좌우 상하 막 아주 돌아다니시는 거를 보고 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뭘 시켜도 하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명식에는 이런 열심히 이런 게 나오나요? 사실 이번 대선 후보 중에서 네. 가장 튀는 명식 아. 1위 반기문 후보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한번 읊어주실까요? 제가 네. 봐도 뭐 되게 특이하다. 네, 갑신년, 네. 무진월, 무진일, 네. 무오시. 아 뭐가 무무무하네요. 무토가 연월 일시의 천간이 예. 무토 삼병존입니다. 월 일시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월지와 그 일지가 전부 진토죠. 그 강하다는 일지와 월지에. 또 진토가. 완전히 이제 토신강이라고 극신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기 전에 그 지금 인터넷에 반기문의 생일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뭐 6월 13일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저희는 요 날짜로 네. 예, 5월 4일이죠. 44년. 네네. 예, 이것이 거의 풀이를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예. 사실 이 연배 때는 이제 공식적인 그 생일이 뭐 다른 경우가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제 토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하다. 그것도 이제 양토인 무토의 기운. 네. 이렇게 왕성하다라는 얘기는요. 사실 이제 이 토라는 것 자체가 중심, 네. 중앙, 권력을 의미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 성향을 지닌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의 신강으로 이렇게 권력을 집요하게 차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다른 점은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기토 일간으로서의 이제 토 전황이라면 네. 여기는 이제 무토. 네. 또 무토 일간으로는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 아, 네, 노무현 병으로만 대통령. 자꾸 기억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일주만 무토고 네네. 나머지 세 개는 다 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병화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데 네. 일주만 보면 이제 이 무토는 또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도 무토였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거대한 규모의 넓은 땅. 근데 네. 이제 이 문제는 무토가 두 개가 연속 붙어 있을 때는 가뜩이나 광역 단위가 강력인데 네. 토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뭐 너무 넓죠. 네, 그래서 이제 토가 두 개가 있으면 이건 거의 역마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만큼 이제 공간 이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뭐 어디가 끝인지도 안 보일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 개가 있으니 네. 정말 이분이 외교관인 것은 직업적으로 너무너무 잘 받는 일이다. 이른바 이거는 이제 이 무토가 이렇게 두 개 이상했다는 얘기는 역마 중에서도 광정역마, 이른바 세계 지구촌 정도를 이렇게 뺑뺑 도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주 외교관에게 최적화된 명식이랄 수 있고. 본인 기질대로 살아오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분이 외무고시를 뭐 2등으로 패스하고 연수원은 수석이고 수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외무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속성진과 네. 그리고 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뭐 유엔 사무총장 현재까지는 네. 이런 정말 뭐 사실 수많은 외교관이 그동안 있어왔지만 네. 외교관으로서 도대체 몇 명의 대통령을 거친 겁니까? 그러니까 따져보면 대통령만 보면 박정희, 네.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정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까지. 네. 그러네요. 야, 이건 뭐 거의 살인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그 기나긴 그 외교부의 요직에 앉을 수 있었던 힘이 정말 어쩌면 이 무토의 막강한 삼명전에서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어릴 때부터 쭉 꿈은 꼬직 하나 외교관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명식의 기운에 정말 가장 최적화된 직업을 분야를 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네. 아니 뭐 사법고시를 볼 수도 있고 행정고시를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아니 뭐 7급 공무원 이것도 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외교관이었을까로 보면은 이거는 거의 운명에 자신의 안준 그 자신의 어떤 명에 가장 최적화된 선택을 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요. 그 밑에 지지에 있는 일제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진토입니다. 네. 사실 이 무진 일주 자체는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토니까 굉장히 강하죠. 이를 이제 네.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다. 토로. 그러니까 일단 일주가 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형태이고 네. 지지가 천간에 뻗친 형국이니까 굉장히 그 강한 힘이다라고 일단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진토 안에 또 을목과 개수와 무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토의 관점에서 보면 비경과 그러면 을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광환. 그다음에 개수는 정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토 안에 재생과 정제 정관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활동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제와 정관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사회적 활동성, 사회적 성취를 말하죠. 네. 사회적 성취를 말하면서 또한 동시에 굉장히 보수적이며 그 어떤 구체적 실질적인 이득, 힘이죠, 힘. 네. 힘 혹은 자리, 요직, 권력. 사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재생관의 구조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서 이미 안에 진토 하나 안에. 근데 이것도 진토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진토를 이제 그 진토는 또 우리 12지지로 보면은 뭐냐면 용이에요, 용. 네. 용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장 높은 권력, 용상이라고 해서 임금의 자리를. 그래서 지지 12개 글자 중에서 권력을 의미하는 글자가 인사신진인데 네. 그 중에서도 진토가 가장 높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진은 사실 굉장히 파란이 많은 일주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존심과 명예욕, 권력욕이 강한 것이기도 하면서 네. 또 너무 이렇게 그런 자기 자존심 때문에 또 많은 것을 잃기도 하는 네. 그런 또 그래서 좀 인생의 어떤 파란과 곡절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힘인데 네. 그런 약간의 극단성들이 이 무진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무진의 힘 안에는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녀 모두 어떤 타인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먼저 뭐 처음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남녀 공이 어떤 인정받는 능력이 강하고 매력이 있어요. 예. 어떤 점에서 남자들은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쟤 정말 유능해. 네. 사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유능해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여자들 역시도 유능하다 혹은 매력 있다. 네. 이런 그 굉장히 많은 평가를 또한 받기도 하는 네. 그런 것이 이제 이 무진인데 그래서 이 무토로 시작하는 이 일주 중에서는 이 무진이 가장 권력의 힘에 권력에 대한 욕망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권력을 네.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또 많다. 그래서 이제 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좀 파란이 네. 이런 이유가 그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권력지향이라. 너무 권력지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승승장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자기 자신의 무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욕망의 무기를 이기지 못하고 또 추락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또, 지금인가? 또 아니 꼭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이분에게서는 월주하고 일주가 다 무진일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개만 있어도 굉장히 강한 힘인데 네. 네. 월일이 이렇게 더블로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아마도 그 권력욕의 욕망이 크기에 있어서는 아마 역대 최강자가 아닌가. 역대 이제 이 대선 주자 중에요? 뭐 거의 토 전왕인 그 김정삼 대통령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김정삼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토일간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김정삼 대통령 막 지르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네. 대통령이 되기 전에나 대통령 된 후에도 그렇게 그 마이너 언론이 발표하는 거 그 하나하나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토스럽죠. 그래서 약간 자기에게 조금만 비판적인 기사가 나면 사람 보내가지고 네. 항의하고 네. 막 내 뜻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막 읍소하고 네. 막 안 되면 가지고 안 되면 협박하고 네. 막 이제 치아프라. 그러니까 사실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 김정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데 이제 이 무진은 너무 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사실은 디테일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제가 권력을 하는데. 최근에 그런 게 엄청 많았죠. 그래서 발언들에. 사실은 보면은 전혀 저분이 진짜 평생을 외교관으로 지냈나.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레토릭이 수사학에 있어서 정말 외교적 표현이다라는 말, 특히 그 외교관들의 언어가 굉장히 세련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반기문은 외교적 수사의 달인이라고도 평가받았죠. 그런데 지금 정작 그 정치 이제 74살의 정치 초년병으로서 네. 정치적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게 도대체 저렇게 오랫동안 외무부의 수장을 지낸 분이 맞나 싶게. 네. 굉장히 내가 보면 철없는. 그렇죠. 청년들에게는 지금 막 노력을 하라 그러고 어. 뭐 대통령 출마하려는데 내가 내 돈 쓰기는 좀 그렇고 당의 돈을 뭔가 이상한 사실은 굉장히 예. 너무 이렇게 나쁜 놈들이네요. 너무 예. 뜬금포 예 너무 많죠 요즘에. 이런 이제 그 실족들을 예.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예. 저는 이 무진이 갖고 있는 그런 그침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무진이라는 이 기운이 또 너무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네. 그 하게 되면 이게 좀 사기꾼으로 흐르는 사기꾼 중에서도 사실은 좀 무진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양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굉장히 독특한 그 힘이다.
네, 한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좀 더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기문은 초중고를 다 이제 본인 충청도에서 나왔는데요. 1951년에서 1956년까지는 충주 교현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반기문의 초등학교 시절 별명이 파리똥이었다고 해요.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코에 있는 점이 꼭 파리가 똥 싼 것 같다고. 유명한 얘기가 이때 하나 탄생하죠. 충주 교현 초등학교 6학년 때 1956년 당시 체코 프라하의 봄 소식을 듣고 한마르셀드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자유민주 시위를 유엔이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다. 이러면서 본인이 연설 중에 자기 초등학교 6학년 일화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일화는 그러면 본인의 입에 의해서 알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요즘에 뭔가 하신 일들을 회개하시면서 네. 좀 사실관계가 네. 모호한 네. 혹은 아닌 것들을 네. 자꾸 다 자기가 했다고 하셔가지고 사실 약간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하면서 자기가 한 말이라서 뭐 네. 기록도 남아 있고 물론 자기가 말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뭐 그렇군요. 그리고 1957년에서 59년에 충주 중학교를 다닙니다. 네. 이때 타임즈로 영어 공부를 벌써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60년에서 1962년 충주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61년도에 네. 미국 적십자사가 주최하는 영어 경시 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얻습니다. 이때부터 최고군요. 네. 1962년에는 비스타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네. 미국을 방문하여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접견, 이를 계기로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때 미국에서 참여했던 기자들이 반기문한테 장래희망을 물어봤는데 네. 그때도 본인이 외교관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원 선생님은 방금 제 앞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갑자기 침 뱉었어요. 이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난. 아니 갑자기 방송에 침을 뱉으실 줄이야. 침이 아니고 가래잖아. 가래 뱉는 방송. 반기문에 대한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그게 아주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목이 갑자기 이렇게 가래가 걸려가지고 이게 뭐 가래 뱉을 때도 없고 뭐네 얼굴에 뱉으랴. 아유 그거보다는 뭐 종이에 뱉는 게 낫죠. 예. 뭐 그래서 이제 초중고를 다 이제 충청도 토박이로 다 충청도에서 나왔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거의 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성역화가 여러 면에서 북한을 연상시킨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포켓몬고가 아니라 반기문고 정도로. 정말 이런 촌스러운 짓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부끄러워. 정말 창피해. 근데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고 보니 갑자기 궁금하네요. 돈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저 동상 같은 거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요. 그 돈 많이 들어요. 진짜 비싸던데요. 하긴 최소 몇 천만 원일 거 아닙니까? 몇 천만 원? 내 몇 천만 원 줄게. 동상 하나 만들어 올래? 아 그럼 몇 억대라고 억대입니까? 알고 있어요. 동생을 세워본 적이 없어서. 뭐 대충 10대 시절에 알려진 거는 이렇습니다. 유명한 일화들. 그리고 1963년에서 1970년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외교학과에 들어갑니다. 그 뭐 별명이 뭐 이때부터 공부벌레이고요. 체육을 제외한. 네, 체육을 제외한. 예. 그 외교학과 재학 시절에도 계속 공부를 했는데 체육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아서 당시는 그 우등생 제도가 있어서 우등생으로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신태환 당시 서울대 총장한테 새로 도입했던 우등상 제도 혜택을 받아서 또 그때 우등상으로 졸업했고요. KBS 프로그램의 수석 졸업생들과의 대화에서 출연해서 대중의 관심을 끈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기문의 초중고 대학교 때까지 1등 인생인 거죠. 참 매력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네, 사실은 이제 이 44년생이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 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대운을 보면 굉장히 토기운이 강하고 이제 연주만 이제 그 간목 편간이 천간에 이렇게 그 놓여져 있었고요. 그 밑에 식신이 또 이 편간을 또
일종의 제압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관의 기운이 약할 듯 하나 네. 사실은 이 진토안의 개수와 을목이 이 간목을 든든히 사실상 보이지 않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간목이 천간에 투출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간이 하나 있는 편간이 이렇게 천간에 지지에 든든히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투출했을 때 이 편간은 굉장히 이제 이른바 우두머리가 될 자질, 뭐 흔히 말하는 뭐 수석합격. 또 그것이 그 편간이 다른 오행이 아니라 간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간목은 이제 목은 또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머리에 해당하므로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우두머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목은 이제 바로 첫 번째 네. 출중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데 쓰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주에 이렇게 신금식신이 있다는 얘기는 네. 뭐 부호가는 아닐지라도 좀 안정된 그런 가문에서 어릴 때 성장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식신이 이제 장생지에 놓여져 있으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자신의 좋은 부모들로부터 뛰어난 많은 그 순수한 재능들을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식신 신금과 지금 지장간에 있는 임수가 저런 이제 용신으로 수가 용신으로 보고 네네. 금식신이 이제 희신이 되는데요. 네. 네. 이 대운을 보면 정말 환상적으로 이 금수의 기운이 평생에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네. 아, 보통 50대 어릴 빼고. 때 50대 딱 10년 빼고 네네. 거의 지금 70대까지 네. 1세 때부터 흐르고 있는 거. 1세가 기사대운인데 무슨 금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네. 이 기사대운 1대운의 그 기사대운은 사신합수가 되어서 이 사화가 다시 말해서 사신합수. 구신이었던 사화가 네. 용신으로 바뀌는 환상적인 해입니다. 이게 그냥 용신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는. 드라마틱하다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어릴 때 그 이 수많은 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아주 때부터, 그냥 예. 두각을 나타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고등 생활이 되는 이 11세 이는 또 이 경금식신이 지배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대학도 이제 이 신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이 대학을 가서도 보면요. 네. 외모고시 차석 합격하고 연손시에서 수석하는 이 해 때도 보면은 예. 네. 70년. 전부 70년이 경금, 신금, 예. 해수 이렇게 그 다 금수의 기운으로 흐릅니다. 이게 이럴 때 70년, 71년, 72년, 네. 74년 세운도 다. 다 세운까지 어. 금수로 쭉 흘러주면서 굉장히 자신이 그 결정적으로 예. 할 때 그는 정말 정확하게 힘을 포커싱을 한 거죠. 집중을 해가지고 예. 이것을 끄집어 냅니다. 선생님 그럼 70년, 71년, 72년이 되게 좋은 건가요? 네, 지금 뭐 굉장히 훌륭한 그 세운으로 흐르고 있어요. 사주를 좀 보셨던 게 아닌가. 그러면은 강 선생님이 70년, 71, 72년이 좋다고 하니 이때 네. 반기문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1970년 2월에 제3회 외무고시 차석 합격했고요. 연수원 시절은 수석이었습니다. 1971년도가 또 반기문 씨한테는 약간 기록적인 해가 될 텐데요. 이때 결혼합니다.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당시 고등학교 때 충주여고 학생회장이 지금의 그 반기문 씨의 부인인데요. 네. 그때 반기문이 이제 막 상 타고 이래서 미국에 이제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주고 이웃의 충주여고 학생들이 반기문에게 복주머니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충주여고 학생회장이 유순택 씨니까 그걸 직접 전달합니다. 그리고 유순택 씨는 중앙대 도서관학과를 들어가는데 네. 당연히 중앙대도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대학생이 돼서 서울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때 뭐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유순택 여사의 어머니가 결혼 직전에 남자가 해지기 전에 집에 오는 것은 직업이 없거나 큰 병을 앓고 있을 때이니
반서방이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뭐라 하지 말라라면서 유 여사에게 당부했다고 하네요. 해지기 전에도 집에 있는 저는 뭐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듬해 이제 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주 뉴델리 영사관의 부영사로 부임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좀 화제가 되긴 했어요. 왜 수석인 사람이 보통 좋은 데를 가지 인도를 가냐라고 하니 위험 지역 특별수당도 있고 생활비를 절약해서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972년이 특히 중요한 해이기도 한데요. 이제 평생에 걸쳐서 반기문의 롤 모델이자 멘토인 노신영 씨를 이때 만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요 시기에. 그때 노신영 씨를 만나서 이제 고속 승진에 또 발판이 되기도 했죠. 이분이 1972년 주 뉴델리 총영사관 총영사였고요.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인터뷰한 거에 의하면은 1970년대 초 인도에서 근무할 때 젊은 친구가 왔기에 누군가 했더니 반기문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자기는 미국에 갈 수도 유럽에 갈 수도 있는데 나를 따라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데리고 일했는데 참 부지런하고 요령 있게 일을 잘했다. 그래서 내가 일을 가르쳤다. 1980년 외무장관으로 온데 또 따라오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 또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같이 따라오겠다고 해서 총리 의전 비서관으로 삼았다.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나라가 잘 된다. 라고 평했습니다. 뭐 좀 약간 뭐 굉장히 그 거부감이 드는 인터뷰군요. 거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똑똑하다는 새끼들이 그 저지르는 이제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의 오류입니다. 저희가 가지지 못해서 괜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하여튼 졸라리 재수 없는 인터뷰가 반기문보다도 이런 인터뷰가 저는 진짜 더럽게 재수 없습니다. 참고로 노신영 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반기문 씨를 이해하려면 노신영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부역자잖아, 부역자.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강원생 말씀한 대로 전두환 정권의 부역자입니다. 아주 존나 재수 없는. 전두환이 그냥 자기의 후계자로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으로 이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 반대가 있어서 못한 건데 군에서 반대했죠. 그래서 후임으로 만들려고 매우 노력을 했고 또 안기부 부장도 지내고 뭐 외교부 장관도 지내고 이분도 뭐 전두환 정권에서 거의 승승장구한 뭐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실 다 같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재수 없는 공무원이 저는 외교관 외무부 공무원이라 봐요. 사실 보니까 좆도 아닌 새끼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 지들 기족인 줄 알아. 그러니까 공무원 사이에서도 약간 기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게 외무부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외국어가 제일 또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뭐 외국어 나부랑이 좀 해야 되고, 영어 샬라 해야 되고, 의전도 받고 막 의전도 받고, 뭐 왜냐하면 외국인 나가면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너도 다 배우고 막. 그 파티가 많아요 또 이 외무부는. 그래서 이제 대사각하의 요리사라는 만화를 보면. 정말 훌륭한 일본 만화인데 정말 선생님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사각하의 요리사라는 정말 훌륭한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먹는 얘기 같아요. 아니요, 근데 먹는 얘기인데 외교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그 정말 주방의 관점에서 쓴 굉장히 재미있는 그 굉장히 인문학적 통찰력이 있는 그런 그 만화인데. 거기 보면 일본 외교관들의 생활이 나오는데 거기 한국 대사도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아예 외교관들은 거의 외교관 가문들, 일본 귀족 가문들의 자제들이 주로 거의 세습적으로 해요. 일본은 정치가 세습이 또 많죠. 많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족 가문 출신과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닌가. 우리로 치면 진골과 성골. 그래서 그 가문이 아닌 애들은 아무리 승진을 해도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교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주미대사겠죠. 뭐 주미대사, 주영대사,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주유엔대사. 이게 1, 2, 3거든요. 못 갑니다. 일반 평민 출신들 외교관은 진입 못해요. 한국도 진짜 끈이 있고 공부도 잘해야지만 진짜 끈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죠. 그리고 결혼도 그 가문끼리 해야 돼요. 결혼도 그래서 이 가문 출신인데 마누라를 평민은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육두품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더 정말 그 아주 골수 네. 그 귀족적인 어떤 청각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은 일본에 비하면 덜하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중에서 아주 이렇게 그 내놓고 귀족 티 내는 새끼들이 제일 재수 없는 것들이 이 외교관들이다.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을 이 우리 죽돌입니다. 죽돌이 좀 되고 있는 게요. 예. 예. 이때가 31세 임신 대운이거든요. 네. 이 뭐냐면 임신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금수 네. 완전 용의신 대운. 아주 강력하네요. 일생에 있어서 이분이 이제 그 가장 빛나는 대운이 있다면 이때 임신 대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또 더 드라마틱한 게요. 20일 대운에서 끝머리에서 세운들이 금수로 쫙 흘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대운이 이제 임신으로 탁 이렇게 바뀌니까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이 서로 이렇게 막 바통 타치를 해가면서 쭉쭉 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신 대운이 이제 74년에서 83년 사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노신년과의 10년이에요. 이 83년까지.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노신령이 외무부 장관 갈 때도 네. 따라가고. 다 데리고 다니죠. 그리고 네. 파격 승진 막 시켜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거의 고속 승진을 이제 이때 예. 하게 됩니다. 그럼 노신영 씨와의 그냥 인연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네. 아까 이제 그 인도에서 만났죠. 이후부터 반기문은 노신영이 국무총리를 지낼 때까지 그야말로 성심성의껏 보필했어요. 예. 역시 노신영 씨도 반기문을 크게 신임했고요. 특히 제일 파격적인 예가 노신영이 국무총리 시절 때 반기문을 이사관으로 파격 승진한 일화는 내부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냥 뭐 부이사관, 이사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승진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또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2004년에 이제 김선일 피살 사건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될 텐데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해에서는 이제 나중에 알려진 일인데요. 이때 이제 뭐 공무원들은 이제 나가서 이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잖아요. 네. 이때 반기문 씨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를 땄어요. 근데 당시 이때 시기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을 피해서 미국에서 망명 중이었던 시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다가 지난해 4월에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4월이요. 예, 비밀 외교 문서들이 이제 시한이 지나서 공개가 됐죠. 네. 이때 반기문 전 총장이 미국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던 시기에 전두환 정권에 DJ 동정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계속 올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반기문 총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유학 당시 거의 명예 총영사 역할 비슷하게 했다. 정부의 어떤 공무원보다 선임자였다. 자연히 접대도 많이 해야 했다. 미국 대학 신문에 난 것을 카피해서 본국 정부에 보냈다. 내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선임 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서 보고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해명만 들어보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보고했다는 이게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막걸리야. 그냥 뭐 그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말 그 뭐 저야 걘데요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럼 뭐 그 얘기 하면 되는 것을 뭘 말이 뭐 말을 있다 그래. 그냥 선생님 평정심을 잊지 말자고 초반에 일단 아니 이런 쓰레 같은 그런 그 논리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짚어줘야죠. 그리고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이 외교문서가 나중에 해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승진의 이 승진을 반기문 거듭하고. 해명을 들어보면 그냥 알아서 뭐 당연히 보고한 거라는데 네. 그러면서 지는 승진을 거듭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명종적인 충성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지 오야지나 지나 뭐 그러니까 이제 초록의 동색이고 그 나물에 금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정권에 뭐 동정을 하고 뭐 노신영 씨의 충성을 다하고 전두환 정권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승진에 또 많은 영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도 너무나 있습니다. 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가 이제 1985년이 파격 승진을 한 때이기도 한데요. 네. 너무 승진을 많이 하니까
외교부 내 선후배 동기 100명들에게 내가 승진을 너무 빨리빨리 해서 미안하다라고 편지를 다 일일이 친필로 해서 이것도 유병한 일하긴 합니다. 반기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좀 그런 승진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뭐 50살이 되는 94년까지는 뭐 계속 승승장구입니다. 주미국 대사관 참사관 겸 총영사, 90년대는 외무부 미주국 국장, 뭐 92년대는 외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또 외무부 외교정책실 실장 이런 식으로 50살까지 난 가게 이게 됩니다. 다 뭔지도 다 모르겠어.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요. 91년에 그래도 이렇게 뭐 미담도 하나 있죠. 아, 예. 그 91년도에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부친상을 당한 건데요. 아, 예. 한반도 그때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이 한창이던 때였거든요. 음. 그때가 이제 91년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랑 자기만 알고, 그리고 자기는 계속 협상에 매진하고, 그리고 공동선언이 딱 채택되고 난 뒤에야 아버지 빈소가 있는 충주로 직행합니다. 나중에 이게 알려지고 이제 9시 뉴스에 보도되고 해서 아, 반기문 참 대단한 사람이다. 공을 위해서 살을 버렸다. 이렇게 화제가 됐죠. 정말 뼛속 깊이 공직자네요. 근데 사실 반기문은 이 같이 일한 사람이라 이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본인은 없고 주말에도 나와서 항상 일하고 언제나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또 고소 긍정을 했겠죠. 네. 이때도 이제 계유대운인데요. 네. 근데 사실 계유대운은 약간의 이제 덜컥거림이 있습니다. 아까 뭐 김대중 그 사건 이런 게 있다시피, 왜냐하면 이 개수가 무게합파해서 용신이 이때는 또 구신으로 바뀌는 때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솔직히 그런 말을 합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뭐 영혼이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런 또 신군부 정권 아래서 일종의 이제 뭐 부역질을 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네. 사실 외교관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왜냐하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외교관들이 그런 짓을 했겠느냐? 그걸 한번 우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게까지의 부역질을 나는 안 하는 외교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뭐 많은 인사들이 운동을 하던 때니까. 근데 또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원래 비밀 문서가 그 연도가 몇십 년이죠? 이게 아마 20년인가 20년. 30년인가 그럴 근데 겁니다. 보통 이제 기간이. 본인이 은퇴하고 뭐 돌아가시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벌써 나왔다는 거. 예. 정말 긴 시간 뭐 동안 해먹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0대로 가볼까요? 예. 네. 50대도 뭐 또 초반엔 또 계속 승승장구였죠. 96년 뭐 외무부 제1차관보, 대통령 비서실 의전수석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그리고 97년도에는 조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때 황장엽이 막 들어온다고 되게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제3국인 필리핀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필리핀 피델 라모스 대통령에게 김영삼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려고 황장엽의 한국행을 위한 단판을 지으려고 이때 밀사로 활약했습니다. 이때 뭐 역할을 잘했다라는 게 또 반기문 씨. 이때가 97년. 예. 네. 이때가 하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98년 뭐 또 계속 나가다가 2000년, 2001년은 외교통상부 차관을 합니다. 이때 2000년도가 이정빈 전 장관 밑에서 차관을 맡을 때인데요. 당시 이 전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내가 반 차관을 데리고 일할 수 있다니 참 복이 많은 장관이다. 참 이 좀 밑에 두고 일하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네. 어떤 캐릭터시네요. 네. 그래서 차관으로 재직하던 1년 반 동안에 반기문 씨가 거의 모든 주말을 반납하고 공식 일정을 다 소화했다고 해요. 네. 워크홀릭이야 완전히. 네. 하지만 2001년도에 위기가 있습니다. 2001년이요. 예. 네네. 평생 탄탄대로일 것 같았는데 이때 한러 정상회담에서
탄도탄 요격 미사일 그 제한 협정이라고 있는데 아, 요게 한국은 요거를 준수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문을 채택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이제 불편하게 여겨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위기에 놓였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차관이던 반기문이 경질됩니다. 아, 처음으로 잘린 거죠. 경질 예. 이런 게 나오다니요. 네. 이분 생에. 그렇죠. 이제는 이제 차관이니까 네. 이제 뭔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차관이니까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바로 잘리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본인 조용한 열정 반기문이라는 책에서 그때 당시 심정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네. 31년 동안 외교일밖에 모르던 그는 실업자가 된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모범 외교관의 표상이던 그가 매일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셔야 간신히 잠들었다. 불과 두어 달 동안에 10kg의 몸무게가 빠졌다. 반기문은 말합니다. 죽고 싶다. 내가 단 1시간도 나를 위해 쓴 적이 없는데 라며 절망했다. 친구 안영수 씨는 반 총장에게 이젠 차를 운전해 줄 사람도 없으니 지하철을 타고 다녀라 라며 지하철 정기권을 사줬다. 이때 뭐 말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해요. 평생 1등만 하고 살다가 그러니까 평생 자기 일에서 인정을 못 받은 적이 없는데 잘못한 적이 없는데 이때 2001년에 처음 한번 꺾은 근데 거죠. 위기가 1년도 안 아, 가. 예. 저는 2001년에 뭐 안 좋은 기운이 있나요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요게 끝입니까? 예. 뭐 내리막길이 없어 다시 맞습니다. 올라오십니까? 그것도 2001년부터 또 2003년까지는 또 정말 재미없는 삶이야. 유엔 총회 사실은 의장 비서실장을 했어요. 요때 한 정말 예. 한 2년 예. 밑바닥에 뜨거운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예. 밑바닥에 아. 뜨거운 맛을 봤으면 네. 저는 굉장히 훌륭한 그 경험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또 바로 네. 네. 또 이렇게 한성수 외무부 장관에 의해 또 이렇게 그 발탁되죠. 예. 한국 유엔 가입 역사상 또 처음으로 총회 의장으로 이렇게 선출을 됐을 때 이때 최측근에서 보좌한 게 반기문 씨예요. 예. 예, 윗사람들은 뭐 외교부 내에서는 반기문 하면은 최고 대리국 같이 일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요. 이때 의장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유엔 사무국이 평가한 가장 활동적인 비서실장으로서 평판도 쌓았고요. 예. 이제 유엔에서 요때 사귄 친구들이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2002년 외교부 본부 대사가 됐고 이제 60살이 되는 해까지 예, 이때 노무현 정부죠, 그죠? 예.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외교보좌관 된 때. 네. 외교보좌관이 되었고요. 이때 붙은 별명이에요. 기름장어가. 그때는 그쵸. 외교적인 수사를 너무 잘해서 반기문 씨가 브리핑할 기회도 많았는데 기자들의 유도 질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미끈거리는 장어가 기름까지 발랐으니까 진짜 솜씨가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때는 긍정적인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대운을 보면 5일 대운은 갑술 대운입니다. 네. 예. 이때가 이때만 좀 요 다른 생애가 기운인데, 예. 이때가 이제 뭐 간목 평가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고요. 네네. 한신에 해당하니까. 네. 근데 이제 술토 비기는 이제 완전히 기구신인데 이 귀신 대운이 이제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좌절을 맛본 때입니다. 아주 잠깐. 근데 물론 그분한테는 굉장한 큰 충격이었죠. 네. 반기문 씨 죽고 싶다. 입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은 진짜 평생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일하는 분이. 그러니까 정말 이 대운을 보면은 정말 진짜 정말 힘들래 힘들 수가 힘들 없어요. 수가 없어요. 이때 한번 좌절이 오나 싶었더니 예. 곧바로 유엔으로. 예. 좌절이 뭐야? 먹는 거야? 그리고 또 가서 또 인정을 받아요. 대통령 비서실 또 유엔 하시고 또 대통령 비서실 외교 보좌관 있으면서 이때 2003년도에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서 이제 북한 행동 및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한 불확실성 요거를 문제 삼아서 대한민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려고 했거든요. 예, 반기문 씨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때 이제 미국 부시 행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적이라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2003년 3월 9일에 참여정부는 반기문을 비롯해서 이제 3인의 대표단을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의 신용평가 기관으로 보냈고요. 그래서 이때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잘해서 이후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만 낮춘 채
실질적인 신용 등급 하향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이것도 또 반기문이 잘했다. 선생님 갑자기 귀를 더러운 얘기를 들었으니 귀를 쳤어요. 선생님 그거 근데 있으시던 거 선생님 입으로 갔다가 귀로 갔다가 코로 갔다가 있으시던 시간 칫솔 귀. 막 침 뱉고 막 방송.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 벌써 못하겠어. 더러워서 못하겠어. 얼굴 빨개졌네 지금. 뭐 참고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강원 선생님이 이렇게 트럼이란 걸 하셨는데 네. 보통 사람은 트럼은 그냥 트럼을 하는데 네. 선생님 트럼을 하시면서 목이 뒤로 확 꺾여가지고 와, 그 힘이 강력하다라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지진난 줄 알았잖아요. 예, 참. 그렇습니다. 뭐 돌아오면 딱 이제 2004년 이제 네. 그 60이 되는 해에 또 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이 또 되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60살까지 인생입니다. 2003년. 뭐 더 드릴 말이 없어요. 네. 예, 뭐 이렇게 그냥 뭐, 근데 사실 저희가 문재인이랑 지금 너무 다른 게 뭐 다룰 음. 만한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뭐 이거 잘 하셨고 요거에서 계속 승진했고. 뭐 예. 또 그리고 저기 잠시 가고. 한번 또 이렇게 옷 한번 책임지고 옷 한번 벗었다가 네. 또 금세 금세 또 입고. 다시 도로 입고. 네. 뭐 그래서 참 그 벗은 옷이 드라이클리닝 맡겨가지고 찾기도 전에 바로 이렇게 그 복직 드라이 때문에. 막- 예. 드라이 막혔다가 자기 들어서. 괜찮았습니다. 네, 선생님. 괜찮았어요.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좀 사실 없네요. 저는 유권자 한 명으로서 경청을 했는데 뭐 그냥 무슨 관직인지 잘 모르겠고 뭐 계속 그냥 이제 재수 없는 얘기들 하는 거죠. 이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공무원으로서 고속 승진했다. 근데 그냥. 어쨌건 열심히 하셨어. 그런데 이제 과연 열심히 한 것이냐만 저는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노무현 정권 때 왜 사실은 노무현 정권하고 반기문의 어떤 외교 활동하고 네. 사실 그래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반기문을 외무부 장관으로 쓰는지. 예. 네. 아무리 외무부 자체가 사실은 좀 아까 말씀 공무원들의 결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노무현 정권이 반기문을 외무부 장관으로 만들고 결국 나중에 이제 유엔 총장까지 네. 이제 밀어올리는데 가장 친미적인 외교관. 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외무부 자체가 친미적인데. 네. 뭐 그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저기 뭐 케네디나 만나고 오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친미적인 외무부였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노무현 정권이 사실 그때 굉장히 대통령 선거 때 파격적인 발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 대해서 대등하게 가자. 약간 반미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어도 네. 최소한 등미. 예. 네, 네, 뭐 네. 이런 정도의 그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페널티를 주려고 했었고 실제로 반미하면 안 됩니까라는 말도 공식적으로 하긴 했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 막상 이제 후보 때는 몰랐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네. 또 가서 또 굉장히 비굴한 발언도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안에서는 자기는 뭐 어디 뭐 수용소에 뭐 북한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미국을 좀 달래기에 들어갔는데 이럴 때 좀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굉장히 최선의 조공 카드. 네. 가 조공 카드가 바로 이제 반기문을 외무부 수장에 임명한 것이고 네. 실제로 그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좋아했다고 하죠. 반기문을 외무부 장관으로 예. 시킨 거에 대해서. 특히 핵심 관리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진짜 대표적인 친미 인사가 됐다고.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 거하고 네. 과연 이제 그 일관된 초질일관된 그런 그 친미적 행보가 과연 그의 어떤 외무부 수장으로서의 활동에 과연 국가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네. 봅니다. 네. 그리고 보시바우가 이제 막 그 뭐 각 대통령이랑 사람들을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김영삼은 좀 지식이 좀 제한적이다. 좀 약간 무식하다는 예, 평을 이런 많이. 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외교적으로 능숙하다라는 평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기문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사람이다. 모든이라는 걸 꼭 예, 붙였군요. 모든 면 미국에 대한 거는 뭐든지 우호적인 대부분도 사람이다. 아니고 예. 모든 예. 위험합니다. 그런 평가가 있죠.
그 실제로 반기문 장관이 재임하면서 그 미국 고위 당국자와 만난 일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친미적인 색채를 보였다고. 그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제 다 이 세세한 조항에 대해서 미국이 하는 제안을 다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뭐 나중에 또 유엔 사무총장 출마 선언한 이후에는 이제 미국 영향력을 의식해서 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해야 된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에 양보해야 된다. 이게 초지일관적으로 흐르는 친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친미 성향에서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타시네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상 아직까지 좀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검증이 더 철저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트럼프는 매우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자기 개라고 그냥 미국 아시아에 우선주의. 또 푸들이 한 마리가 또 이렇게 그 고용됐다라고. 좀 조심하시고요. 뭘 조심해. 뭐 영국 총리한테도 푸들이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무슨 소리야. 알겠습니다. 뭐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네. 뭐 너무 반기문 씨를 이렇게 지지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좀 약간 평정심을 잃은 것 같아서요. 잠깐 쉬고 연결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잠깐 저희가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괜찮은가? 딱 한 가지 그러면 네. 요때 2004년도에 또 미담에 대해서 한마디 예. 해보죠. 2004년도에 이제 일 보시고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이때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반기문 씨가 체코에 긴급 기착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체코 주재 대사에게 연락해서 응급 치료를 받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성사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같이 있던 환자가 응급 조치를 마쳤는지 직접 확인한 후에 다시 서울로 출마를 했는데 네. 이렇게 신경을 써준 당사자는 네. 사실 당시 본인은 빅모상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자를 챙겼다 이런 미담도 있긴 있습니다. 본인에게 좀 되게 엄격한 스타일이긴 해요, 실제로. 자기 뭐 개인사 이런 거는 전혀 뭐 돌보지 않고 뭐 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성공 후사의 어떤 자세는 굉장히 확립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봐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약간 있네요. 네,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한테는 매력 포인트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잠시 끊었다가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회의를 좀 잠깐 하고. 제가 명리학을 한 전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왜 자파라는 말을 앞에 붙였겠어요? 기존의 명리학은 인간을 길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을. 그런데 이 공화정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그런 데 묶여 있다면 그럼 우리가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정으로 본질에 입각해서 근본적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 출발이 됐냐? 모든 명식은 그 자체로 본연의 가치를, 본연의 존엄함을 품고 있다라는 전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식이 갖고 있는 포텐셜들을 다 세심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명이 수많은 운과 만나면서 자신들의 포텐셜을 정말 그 짧은 생에 살다 가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가장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느냐, 그걸 사유하고 그 길을 알아내는 게 명리학이지. 강헌의 좌파 명리학 시즌 5 기초반 2월 8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하시죠? 나도 철학이나 공부해볼까? 그런데 이걸 어쩌나, 세상엔 철학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아휴,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반으로 딱 잘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떻게요? 싸움을 붙이면 되죠. 철학박사 강신주의 마지막 철학 강의, 철학 대 철학 더 필로소피. 철학박사 강신주가 싸움 붙인 철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담론들, 더 필로소피 챕터 3에서 그 승자를 확인하세요. 2017년 2월 9일 개강. 자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www.벙커원.net. 자, 잠깐 쉬고 왔고요. 뭐 회의를 해도 이분이 살아온 업적이
변함은 없기 때문에 딱히 대책은 없고요. 그리고 강원 선생님 귀에 넣었던 거 입에 넣고 있어요. 강원 선생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면역성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기문이고요. 오늘 주인공은 반기문이고요. 치간 칫솔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돌아오시고요. 네. 돌아오셔서 강원 선생님 가면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옆에서 본 강원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요. 예. 저도요. 근데요, 오늘 대선 주자는 강원 선생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모신 분은 반기문 후보의 명식님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네.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뭐 많은 단계별로 고속 승진을 하셨고 열심히 하셨고 뭐 이런저런 잠깐의 일화들을 훑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금수 대운으로 용신 대운으로 흐르던 그 반기문 후보가 5일 대운에 사실 갑술 대운에 맞았는데 뭐 그래도 크게 휘청하진 않았어요.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그리고 다시 6일 대운이 을의 대운이군요. 예, 을의 대운 뭐 환상적인 대운입니다. 네, 2004년으로 예. 넘어왔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공무원의 꽃이라는 이제 장관직에 오르는 거죠. 네. 이제. 뭐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정점에 올랐다고 보면 되죠. 아, 근데 참 신기해요. 차관에서 미끄러졌는데 다시 장관이 됐어요. 네, 뭐 또 유엔 갔다 오고 계속 뭐 부활하셨죠. 뭐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빨리 부활하셨지만, 근데 2004년도에 이제 장관이 되기도 했지만 또 네. 위기도 있습니다. 거의 반기문 씨 생애의 두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뭐 위기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04년 6월에 김선일 피살 사건이 있었죠. 네. 이라크에 선교를 하러 갔던 김선일 씨가 이제 과경 무장 단체에서 참수된 사건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때 AP통신이 김선일 씨가 납치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외교부에 문의를 했어요. 근데 외교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AP통신이 김 씨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에 문의를 했음을 이제 보도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외교부는 또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외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사무관 2명이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당시 외교부 공보관실 직원은 한국인 실종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영사국에 문의를 하라라고 대응을 했고, 이제 직원은 같은 전화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그때 이런 뭐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예. 그 반기문 총장이 2004년 7월 15일 이제 네. 비공개로 열린 외교부 심의관 과장급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최근 1년의 사태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 김선일 씨 사건 등 외교부가 잘못한 일이 많다. 그런데 잘못의 정도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매도당하다 보니 언론 기피증이 생겼다라고 심경을 밝힙니다. 이분이 뭐 아랫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지금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아, 정말 우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긴 한가요? 네, 뭐 항상 뭐 인정을 받고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뭐 항상 이분은 그냥 일만 한다 묵묵히 뭐 다 반납하고 자기 개인사까지 다 반납하고 일만 한다라는 평이었기 때문에 뭐 이분에 대해서 그런 건 이견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죠. 또 최근이라서 더 밝혀진 것도 있고. 외교부의 약속을 모두 취소했고 대외적인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최근 외교부 사태와 관련된 인사받기도 두렵고 면목도 없다라고 이렇게 그 심의관 과장급 직원들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반 총장이 김선일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네. 그 외교부 청사 1층 로비에 보면은 20여 마리의 말이 그려진 대형 그림이 걸려 있어요. 네. 그 그림을 보면 막 말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로 막 튀어나가는 막 되게 활기찬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외교부가 김선일 사건으로 너무 극심하게 비난을 받으니까 이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그때 막 소문이 내부에서 막 돌기 시작합니다. 네. 반 총장이 7월에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객담이지만 외교부가 최근 이렇게 장시간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적은 내 공직 생활 35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 이런 와중에 1층에 걸린 말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신경이 쓰인다. 말들의 방향이 제각각이어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 이 그림 대신에 좀 더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그림을 갖다 놓았어야 했다.
반기문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교부가 이 그림을 철거할 것을 고려했는데요. 네. 행정자치부 소속 재산이라는 이유로 이제 처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실제 이제 노 대통령이랑 비밀리에 독대한 자리에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반기문 총장은 이제 이게 대통령한테까지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사표를 제출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사태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리를 이제 또 유지하게 되고요. 근데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그냥 보면요. 잘못은 잘못한 거고 잘못했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표니까 외교부 네. 장관이니까. 근데 이제 뭐 과도하다. 뭐 이런 건 처음이다. 좀 약간 좀 별론데요. 그냥 별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그냥 뭔가 삑사리가 나는 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건. 네. 그리고 이거 200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 사실 이 지금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가요? 쫑긋하겠습니다. 2005년 3월입니다. 네.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반 장관이 북한이랑 그렇게 지내는 거는 아니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기만 전술이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는데요. 나중에 네.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서 네네. 미국이 이걸 제안했고 남북 간 이제 평화 체제로 가는 그런 무드를 조성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 뭐 반기문 장관을 엄청 크게 질책했다고. 그러니까 당시 그러네요.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네. 아까 통일부 장관이 네, 이제 정동영이 네, 말 네.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네. 이제 입장인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에 전 또 노무현 내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노선과 철학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기용했다라는 게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뭐 사실 요 시기 2005년도가 좀 막 재밌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 그 2005년에 2월달에 주미 대사로 홍석현 네. 씨를 기용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때 이제 노무현 지지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보수 인사를 기용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까 강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뭐 반미나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좀 우리도 실용주의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좀 실험적인 의미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홍석현이 이제 삼성 그 유명한 이상호 기자의 그 엑스파일 네. 터지고 이렇게 해서 7개월 만에 주미 대사도 날아가기도 했는데 7개월. 예. 그 사이에 2004년, 2005년 뭐 이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이제 외교나 노선은 이런 거를 뭐 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실용주의나 이런 노선으로 좀 조정하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예. 사이가 확실히 안 좋긴 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좋을 갈등이 수가 심했고. 없네요. 방향이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제 북미 간에 지금 휴전 협정을 이제 정전 협정으로 네. 전환하자 바꾸자. 예, 정전 협정에서 평화 협정으로. 평화 협정으로 이제 이미 외무부 장관한 사람이 평화 협정은 북한의 기만 전술이다. 네. 이 판단은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알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요. 지가 판단하고 네. 쌩깠다는 거거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철저히 사실은 미국 우파의 입장을 대변한 거예요. 네. 남북한의 평화 공존 체제로 가면 안 되는 입장은 미국 우파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이제 이른바 그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을 한 거죠 이 자리에서 네. 대통령 앞에서. 네. 강 원장님 말씀대로 이분 인생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계속 일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아까 친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친미보다는 그 미국의 우파 음. 시각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이분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유일하게 좀 세요. 뭐 천안함 문제나 이런 발언들이나 보면은 북한은 상대할 수 없는 사람, 그 좀 유순하고 잘하던 사람 이런 분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정말. 이제 악의 축의 그 예. 노선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국말로. 네, 뭐 굳이 비유하자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주 많이 알려지는 시기죠. 이제 2007년에서 2016년 요때 이제 유엔 사무총장 연임까지 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요. 유럽, 아프리카 순방할 때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유세를 하도록 측면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랑 독대 자리도 만들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세할 기회도 주고 그리고 아예 이제 청와대에서 이규영 외교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반기문 총장 지원 프로젝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요. 네. 그리고 이사국들의 표심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07년도 08년도에는 유엔에서 비상임 이사국 선거도 포기하고 네. 이제 경쟁자인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왜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냐면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맹주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방향을 결정하면은 동남아 여러 국가들한테는 이제 유엔에서 표심이 큰 영향력을 다 발휘해요. 잡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최초의 한국 유엔 사무총장으로 네. 나온 거죠. 네. 요즘에 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문상 관련해서. 네. 또 안희정 또 후보님께서 쓰셨듯이 그렇게 네.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반기문 씨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가는 것조차 이명박의 눈치를 보면서 가지 않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배신감을 느낀다. 그런 일이 있었죠. 업장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아직 다 오진 않았는데요. 요 정도 일화로 들어봤을 때 제가 한 유권자로서 보는 반기문은 그냥 강자한테 잘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소 챙기는 거잖아요. 계산적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 좀 뭐라고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이분의 자기 생애의 목표가 네. 공무원 외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외피자 도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그냥 최종적인 자기 생애의 골은 이제 최후의 권력이죠. 가장 최고 단위의 권력.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 평생을 사실상 그 이런 그 파워맨들의 따까리로서 그것은 이제 뭐 젊었을 때는 노신영 전 장관일 수도 있고 이제 장관이 되고 난 뒤에는 뭐겠습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 우파들의 구미에 맞는. 그럼 이건 좀 멀리 나간 건데요. 그러면 본인의 이제 최종 목적지가 대통령이었다고 치면 그러기 위해서 친미적인 행보를 하셨다고 치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올라갈 데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미국과 어떻게 하는 거죠? 뭐 평생을 가져온 자세가 바뀌겠어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가장 좋아할 만약에 뭐 미국한테는 신경 별로 안 쓰는 나라긴 하지만 가장 좋아할 후보이기도 하죠. 뭐 근데 지금 대권 주자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어 할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상관없고요. 그분은 유권자가 아니시니까 참 뭐 좋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좀 좋은 얘기 없나요?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괜찮다랄지. 예, 뭐 재밌는 얘기는 있죠. 네. 뭐 반기문 그 씨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었을 때 중국 반시 집성촌에서 파티를 벌였다고. 같은 자기들이 아마 혈연 관계가 맞을 거라고. 아니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좀 잘할 수 있는 이 건덕지를 보이는 일화 같은 건 없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뭐 이분의 인생을 통틀어 받은 거면은 이분은 항상 상사한테 엄청 귀여움을 받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분의 상사가 누굴까라고 하면은 뭐 미국한테 귀여움을 받을 것이고. 뭐 확실히 북한과의 관계는 확실히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관적으로 보이는 게 친미주의자이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게 공과 사가 되게 확실하고 그죠? 그러신 분이 의리는 또 없어요. 의리는 또 없어요.
저는 참 뭘 높이 사야 하나. 아. 그냥 어떤 공직에서 열심히 일하신 거 그거 정도는 이제 고생하셨네라고 드릴 수 있겠는데 대통령은 좀 근데 뭐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뭐 정치라는 게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는 외교적 사실 성과가 좀 필요할 때이긴 했어요. 이제 뭐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그분이 완전 선인의 완전 신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제 공동 성명 외에는 특별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스스로도 만들고 싶은 욕심도 계셨을 텐데 그렇죠. 그게 하필 반기문이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또 의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의리가 있는 사례도 있어요. 옛날에 정말요? 대학생이 이제 어릴 때 만났던 미국에서 만났던 아줌마들 뭐 가게에서 뭐 이제 기숙사였나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아주머니들과 한 몇십 년 동안 좋은 우정을 나누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예.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진행을 해볼까요? 그럼 무슨 일이 또 더 저 있었나? 총평을 한번 해보죠. 이제 다 왔으니까. 더 뭐 없는 건가요? 예, 이때 이제 유엔 사무총장까지 다 왔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죠. 예, 굳이 뭐 총평을 하자면은 네. 상사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누구한테도 사랑받는 스타일이었고 일은 정말 잘했고 네. 그 일을 뭐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적어두셨네요. 일 졸라 잘하고 K 열심. 예 맞습니다. 네. 그대로 읽을 줄이야. 예. 그리고 북한 졸라 싫음. 예. 친미주의자, 졸보수적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 말로 풀려고 했는데 그냥 읽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스스로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최적화된 네. 후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수 진영들은요 스펙을 중요시해요. 뭐 서울대 뭐 수석 뭐 비서를 무리하게 했고 뭐 외무고시 뭐 차석 비서를 무리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한 엘리트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 일베만 가도 학력이랑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싶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 벽보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네를 이렇게 가면서 내가 투표권 없는 지역에도 보면요. 네. 역시 일본 투표자들의 스펙이 제일 화려해요. 상대적으로 야당들을 보면 굉장히 좀 왜냐하면 뭐 민주당 후보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후보는 몇 명뿐이지 사실 대부분 모르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전히 어떤 유교적 잔향, 어떤 그런 학벌주의 혹은 이제 이른바 임간의 경력들에 대한 그 고평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 저기 그랬잖아요. 식민시대 때 이승만이 이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이 박사라고 했잖아요. 이 박사. 네. 본인도 그걸 즐겨했고. 이 박사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제 뭔가 이제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높은 공직에 있은 사람들이 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네, 그건 이제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방금 이렇게 총평을 통해서 엮었듯이 이제 방기문 후보 같은 경우는 충성심이 있지만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그 권력을 위한 그러니까요. 그런 좀 충성심의 성격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대목에서 이제 유엔 총장이 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결정되면서 자신의 명확한 본질을 계속 드러냈거든요. 천안함이나 그 평화협정 어떤 그런 사건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어찌 보면은 명확하다면 명확한 그러니까 좀 보수파들이 이 땅의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카드를 이미 사실 다 내보인 상태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외교관 출신의 이제 정치가의 문제들은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민생 현안에 대한 국내 내부 정치에 대한 아무런 이제 사실 디테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 정말 디테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듣고 하면 디테일 없이 말을 뺏고 그리고 이 어쩌면 그 신강한 강간 명시 자체가 자신이 정말 이럴 때 뭐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정하고 시험을 붙고 그리고 또 고위 외교관으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저는 네. 그것을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그쵸.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네. 근데 과연 이제 이렇게 그 굉장히 지금 우리가 따지는 얘기 나온 거 보면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정말 그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이제 이 수많은 그 정치 현안들을 사실 다룰 수 있는 여한의 어떤 지금 이른바 정치적 훈련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아마추어라는 거 예. 네.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때까지 보여준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자신의 그 정체성, 네. 이 정체성이 지금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에 굉장히 부합하지 않고 네. 정말 전두환 다음 대통령 정도 때에서나 뭐 먹힐까 말까한 네. 그때였으면 훌륭한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그 어, 시대 정도였으면 예. 그럼 그런 지금 현재 사실상 수준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뭔가 인생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네네. 일단 보여준 것 자체로만 보면 네네네. 인생 전반이 뭔가 되게 뭐 저의 느낌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굉장히 유교적이다라는 느낌이 많습니다. 예. 유교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 예. 네. 최근에 반기문 후보의 뭐 행보들은 뉴스들을 통해서 다들 아실 테고 올해가 이제 정유년인데 대운은 병자 대운입니다. 예. 이 병화와 자수가 그리고 세운에 있는 정화와 유금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명리학자 입장으로서 좀 객관적으로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이 70대 이제 이 병자대운은 네, 간무병 거대한 무토 위에 네.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제 태양이 뜬 형국이기 때문에 네, 간무병. 조우상으로는 네. 비록 기구신이긴 하나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어지러운 대지에 큰 태양이 뜬 셈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가 볼 때 이 방준 후보가 이 소소한 계속되는 그 헛발질이나 실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병화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 정제가 또 지지에 따라오니 대운상으로는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운이다. 근데 좋구나. 근데 사실 네. 이제 올해 이제 선거는 10년에 걸쳐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제 정유년에 하게 그렇죠. 되는데 오래 하겠죠. 네. 이걸 이제 상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보면 네. 그 정화에 해당하는 이 상반기는 굉장히 불리하다. 100% 안 될 것이다. 어유 100%나요? 네. 저 그럼 이민 준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오히려 그 만약에 네.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네. 뭐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어서 원래대로 12월 선거를 가게 된다. 네. 아, 그때는 또 만약 수혜인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것때는 이제 정말 그 반기문이 아니라 예. 반기문은 더 이상 기름 장어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파괴력을 가져야 될 용이 거예요. 될 수도 있는 네. 건가요? 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타이밍에 달렸다. 이분도 역시 타이밍이 달렸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상반기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도 후반기로 가면 유금 상관 세운에 그리고 사실 월운까지 따져봐도 가을 겨울쯤이면 금수로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운은 훨씬 더 좋아지는 거군요. 근데 문재인 후보에게도 선생님께서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듣거나 듣지 않거나 상관없이 반기문 후보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걸 좀 그만둬라 이런 거 말고. 반기문의 참모라면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 평생이 이제 그야말로 줄을 잘 쓴 거죠. 예.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위에 이제 그 상관 내지는 멘토들의 철저히 충성을 했고 또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견마지로를 다 정말 감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네. 없는 견마지로를 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뭐 공무원으로서는 오를 수 있는 국내 국외를 통틀어서 네. 사실은 이제 오른 셈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근데 이 사람을 보좌해서 인정을 받는 것과 네. 정말 고통스럽게 최종적인 결정을 언제나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자리에 그것도 전혀 어떤 정치적 훈련 없이 지금 너무 이 보수 쪽에 인물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나 공부 없이 그냥 전선으로 뛰어드는 막 그냥 몰아넣는 게 아닌가. 훈련도 안 시킨 마치 소년병들을 막 전선으로 막 몰아넣는 것 같은. 그래서 단순히 정치에서 말 중요하고 레토릭 중요하지만 저는 말을 뭐 잘한다 못한다 실수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네. 저는 지금 반기문 후보 그 자체가 사실은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가 예. 사실은 굉장히 조언해달라고 했는데. 네. 근데 사실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좀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냈다고 해서 나라의 모든 정부의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이렇게 아까 모두에서 그 우리 축돌이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만약 이분이 정말 이 그 탄핵 정국에서 모든 어떤 스케줄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번 진짜 대통령 선거에 저도 나올 거라면 그런 정도 상식이 없지는 않을 텐데 저도 일찍 정당을 결정해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너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누구나 자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걸 처음부터 그런 뉘앙스를 이 정치계 각 정당과 다음에 유권자들에게조차도 보이려는 게 이번에 제일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전에도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다들 자기 쪽으로 영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죠. 네. 한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쌩까고 국민의당 쌩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지가 가기 싫다 그러고 네. 그럼 바른정당이 남았는데 그럼 바른정당 안에도 유승민이라는 나름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재밌는 일이 뭐냐면 요즘 부상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그 새누리당의 예. 후보로 온다면 예. 반기문은 어쩌면 아예 그 경선도 못 해보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당이 만약, 이 네 당이 만약, 네. 우리는 그 저기 반기문 원치 않습니다. 반기문 출입 금지. 이 당사 앞에 예. 플래카드를 만약에 다 붙이면 그럼 반기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아주 웃음꼴이 되는 거죠. 굉장히 진짜. 웃음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뭘 어때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 쫙 그게 집중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그 추진력은 굉장히 좋은 힘이 토의 힘인데 네. 네. 판단에 있어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알량한 지지율이 반기문의 결단력 이런 걸 흐리멍텅하게 만들었다고 네. 생각해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실은 여우같이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용어에서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특히 이제 올해 정윤 같은 경우에 상반기의 기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본인한테. 정말 이 정화 정인이 갖고 있는 갈팡질팡 그러니까 일종의 결정장애. 네. 이게 이제 이 화정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 특징이 이제 기신호세의 특징이 이제 그 결정장애인데 제가 볼 때 이미 첫 행보의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 한 4칸 정도 잘못 끼는 느낌이에요. 네. 이것이 지금 이 정화의 기운이 굉장히 이분한테 진짜 안 좋다. 라는 어떤 그런 그 것이 들고 네.
이제 신금 작년 연말이 이제 작년 하반기가 신금인데 신금은 굉장히 좋은 기운입니다. 금이 이제 시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작년에 정말 본인은 뭐 한국에 등장도 안 했는데 그렇군요. 이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반기문의 주가가 막 끝없이 치솟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화의 기운으로 오니까 이제 지금 너무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고 급기야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지도 모르는 이제 공포에 떨어야 된다라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반기문 하면 이렇게 지금 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완전 넘사벽이었죠. 일이었는데. 예.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올해 세운을 봤을 때는 반기문에게는 지금의 이 국민으로서는 재미없다. 이건 아예 본선 경기장 안에 진입이 안 될지도 모른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반기문이 만약에 네. 본래대로 12월 선거 네. 생각도 하기 싫지만 뭐 탄핵이 기각되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12월 선거로 간다면 반기문 또 다시 이제 이 사이에 사실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수많은 이제 그 합종 연행 속에서 반기문은 다시 엄청난 그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그 진토용의 기운이 뻗쳐오르기 전에 장어가 용이 되기 전에 장어가 용이 되기 전에 예. 잡아먹자. 그러니까 이제 일찍 선거를 조기 대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2월 말에 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 때, 조언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뭐 탄핵을 빨리 앞당겨갖고 네. 장어를 잡아먹자라는 조언을. 그게 반기문 개인 인생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더 그분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미 출살비를 던진 상황에서는 안 되겠죠. 지금 사실은 백약이 무효하고요. 일단 첫 번째 반기문은 빨리 정당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정당을 받아줘야. 만약에 이제 조언을 한다면 이미 늦었어요. 적어도 설 전에 자신의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큰 지금 착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선거를 미뤄야 됩니다. 근데 반기문이 뭐 자기가 뭐라고 미루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죠. 뭐 더 정확히는 헌법재판관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새누리당으로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유력한데. 근데 우리가 왜 반기문을 걱정해야 돼? 그래, 나 걱정이 너무 많았어. 근데 하여튼 뭐 새누리당이 됐든 뭐가 됐든 적어도 의석수가 교수단체 이상의 지역구원을 가진 그 정당 소속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식의 행보, 이런 식의 이상한 안 하니만 못한. 안 하니만 못한. 네. 하면 할수록 뽀록이 나는. 네. 그래도 또 지금 방기호라는 또 치명적인 그렇죠. 또 내관이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근데 수습하는 것도 캠프의 힘이고 후보의 역량이잖아요. 수습도 이상해요. 그게 뭐 늘 매일 의문의 반등패 예. 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일어나는데 1사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럼 이것이 한 몇 번만 더 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노망이다. 예. 이제 이런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정말로. 특히 또 MB 정부 핵심 인사였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마포 실무팀 일원이라서 이분이 또 공영방송 망가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언론관이나 대응책들이 사실 엄청 걱정되게 돼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낯선 PD가 의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주 섬세하게 우리 그 죽돌이가 털었지 않습니까? 네, 일생을 참 기나긴 일생입니다. 네. 74년이니까요. 네. 근데 기나긴 일생인데 감동의 국민이 거의 없어요. 그러게요. 우리 유권자들은 이 감동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실은 그 감동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그 정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감과 연민 혹은
동감이든 연민이든 연대든 네.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정서적인 촉발 기제가 있어야 됩니다. 음. 근데 이분한테는 그래서 뭐 옛날 박양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거나 우리 엄마의 말이 제 엄마의 말이 대변한데 제 어머니는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찍어 주셨던 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꼭 박근혜를 찍겠대요. 음. 그래서 왜 박근혜를 찍습니까? 그랬더니 아가 불쌍하다 아이가. 이런 분 되게 많았죠. 어. 네.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뭐 논리적인 어떤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감정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 반기문의 그런 어떤 그 감정의 감동의 그 이 리듬감이 없다. 네. 어쨌거나 간에 그 노무현 시절에 네. 장관을 하고 또 유엔 사무총장을 네. 지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그렇게 노신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충성을 바치고 평생에 걸쳐서 평생 상관없었던 김종필한테는 정말 무슨 뭐 옛날 주군에게 보내는 그렇죠. 뭐 장문의 편지를 쓴 네. 사람이 오늘 좀 약간 톤 네, 올라가. 2016년도에 그 외교 행랑을 동원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교 유엔이라는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직접 서신을 보내기로 했죠. 네. 김종필 총리한테. 그랬던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 눈치를 보느라고 네. 아예 그 빈소에도 찾지 않았던 거. 네. 그리고 이제서야 뒤늦게 네. 이제 출마를 앞두고 뭐 약간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그 봉화마을을 찾은 거 네. 이런 것들의 행보 자체가 사실은 그 굉장히 일단 이 영화는 재미없다. 네. 주인공이 영 매력적이지 못하다. 스토리는 괜찮은데 네. 주인공이 매력적이지 못하다. 네, 일관적이긴 해요. 여태까지 네. 보아온 그 행보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역대 후보들 중에서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박근혜한테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었거든요. 그 샐러리맨의 신화 그리고 성공 신화가 있죠. 네. 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외로 지금 가장 과대평가된 네. 정말 무진일주 특유의 과대평가가 네. 이제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언은 정말 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제가 왜 드리기 싫으냐. 재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조언을 한다고 해서 이런 엘리트주의자들이 예. 그 조언을 받아들일까? 예.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소용없겠죠. 네. 소용없어요. 망고 저희 생각이고요. 사실. 강원 선생님이 참 그런 거 보면은 학연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 선배신데 선배고 뭐가 없다. 선배도 선배 선배다. 같은 소리 하는 그냥 어쨌건 이분의 사주 명식을 오늘 모셨는데 그냥 무진답네요. 네, 그냥 열심히 사셨고 권력욕 많으시고 그냥 이렇게 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은퇴하고 네. 나중에 지금 다음 정권이 누구 정권이 되든지 간에 그쵸. 옛날에 이제 막 카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네.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국민의 무슨 특사로서 혹은 이제 뭐 굉장히 세계 다른 곳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어른으로 네. 그런데 있어서 참 명예롭게 그 정말 여생을 좀 정리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역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옛날에 김용민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걸 다시 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역시 역사는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예.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러게요. 자, 아이고 74살의 정치 루키 뭐 네. 잘 해봐요. 니팔자가 어때서의 사연을 좀 주시면 저희가 지사 선생님과 함께 좀 아니면은 뭐 철공소에 좀 주시면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좀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아무쪼록 뭐 잘 하시겠죠. 뭐 저희가 앞만 떠들어봤자 듣진 않으실 거고요. 네. 알아서 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까불고 있지만 네. 혹시 탄핵이 혹시라도 예. 기각되거나
또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가게 되면 우리 지금 다른 방송 준비해야 돼요. 아 그런 건가요? 전 그냥 할 아 건데요. 저기 그 생일을 잘못 알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잘못 넣었네요. 이제 잘못 넣고야 이게 참 예, 그 명식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네. 이제 굉장히 겸하게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성군의 명식이다. 가오상해. 예. 야 그렇게라도 우리 살아남아야 돼.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죽돌 기자님께서 기자놀이 정말 충실하게 요즘에 하고 계시고요. 그럼 다음 분은 누구로 하시나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뭐 세 번째를 좀 많이 떨어졌지만 네. 세 번째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네. 이재명 명식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부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 조금 예. 노출을 좀 줄이시는 쪽으로 예. 전환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두드려 맞고 계시죠. 예, 오신다고 해도 제가 거부하고 싶고요. 예, 오셔서 또 무슨 사고를 치실까 싶어서. 네. 굉장히 편견이 있다 우리 저 PD가. 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파파이스에 출연하셔서 잘했다며.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모든 곳에서 다 두드려 맞고 있지만 파파이스에서만큼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파파이스에 오셔서 본인이 두드려 맞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아주 적나라하게 인정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좀 보호해드리고 싶네요. 궁금하신 분은 파파이스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선생님이 살짝 이제 좋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명식, 다음 대명초. 입에 참 안 붙네요 제목이. 대명초. 무슨 소화제 이런 거. 대명초. 네, 이재명 후보의 명식을 모시고 저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